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사진입니다. 3월 1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총선 특수 도옌말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 관련 뉴스인데요. 종국적으로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불패 끝, 장기 보유자 집 던진다. 인구 제가 그 출생아 수 말씀드렸는데요. 출생아 수뿐만 아니고 고령화가 이제 점점 심화되는 단계로 가죠. 돈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 공사비 지수, 요거 많이 가파르게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뒀습니다. 2015년을 100으로 뒀을 때 50% 정도 올랐네요. 지난 10년간 50% 정도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체감하기로는 어땠습니까? 2015년도의 분양가, 그리고 2020년의 분양가. 이때 이미 분양가는 100이었으면 대구의 체감은 2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수를 또 사기를 쳤니, 통계를 조작했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체감상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10% 변동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3배수 정도 계산하면 대충 맞아떨어집니다. 3배수, 4배수 이 정도 떨어지면 맞아떨어진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대구 30% 가까운 하락을 겪었을 때 국토부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10%니 15%니 이렇게 하락률이 나타났었거든요. 우리는 몇 배수인지 통계가 나타나면 큰 흐름만 파악해도 괜찮겠더라. 비트코인, 엔비디아 놓치신 분 근래에 폭등했죠. 작년에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 한방 노리려고 하다가 사실 골로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야금야금 모아가도 인생살이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안 들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할수록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이런데 모르는데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괜찮겠더라. 자, 어제 말씀드렸던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세종 다음으로 대구가 빠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입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율은 더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교육비 오르는 거 보십시오. 살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대입제도의 개편 없이는 힘들겠다. 지금 이 시스템 고등학생들을 꽁꽁 묶어놓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삶이 전부 다 팍팍합니다. 애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그나마 결혼한 사람들은 사교육비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현실. 자,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매도 물량 오늘은 큰 폭으로 감소 나타났습니다. 좀 특이한 흐름이었죠. 금요일날 감소,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 목요일날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조금 이상한 현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는 아직 훼손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전세 물량도 월세 물량도 모든 것이 늘어나고 대구가 좀 안 좋아져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물이 3억 1천, 3억 2천 올라 있는 거를 보러 갔대요. 근데 3억까지도 조정해 준대요. 그것이 실거래가보다 더 낫더라. 그래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호가 기준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가격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량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 81건, 2월의 거래량도 1월의 거래량만큼이나 많은 상태. 그래서 거래가 왜 이렇게 많지 싶어서 보면요, 직거래 비율이 3월달 들어서 갑자기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입니다. 분양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다. 지난달, 지지난달 비해서 많은 거 맞다. 그리고 다음 달 거래량도 지금 많아 보인다. 신세 같은데 오늘도 조회해봤는데 안 나왔어요, 결과. 58평형 오랜만에 거래 나왔네요. 5점 대비 25%. 16억까지 갔던 것이 13억, 17억까지 갔던 것이 13억, 15억까지 갔던 것이 12억, 10억까지 갔던 것이 7억. 그런 것이 지금 대구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13억까지 갔던 것이 9억. 헬스 골드파크 4단지, 3층, 황금동, 학군, 이런 거 다
별로 상관없다. 애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체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시세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 물론 인구 유입 유출은 있었겠지만 단순 출생아 수로만 놓고 비교해 받는 거거든요. 1년에 도대체 몇 명씩 줄어듭니까? 아, 이거 학생수 줄어드는 거 언젠가는 체감하는 순간이 온다. 고령화도 체감하는 순간이 온다. 뭐 금리만 떨어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했죠. 오늘 코픽스 금리가 0.04% 살짝 떨어졌는데 은행은 더 마진을 더 남겨 먹는 상태입니다. 코픽스 금리 하락과 무관하게 가상금리를 더 챙기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고점 대비 39%, 3층, 네, 3층, 하여튼 1, 2, 3층은 도매급으로 같이 묶인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33%.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오죠. 네. 뭐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거래 꾸준하네요. 당연히 꾸준하죠. 22년씩 입주 2년이 지나서 24년이 되었다. 그럼 거래 좀 일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래량이 조금 터져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이거든요. 그거 뭐 대단한 현상 아니라는 부분.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억을 넘어가는 거래들이 좀 꾸준히 나왔었는데 층수도 상당히 괜찮은 층수임에도 불구하고 6억 아래쪽에 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미세하게 빠지는 느낌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순환 모형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려왔고 이 L자형 패턴에 말씀드려왔고 지금은 오히려 이 L자형 패턴에 더 가까운 흐름 혹은 여기 4.5단계 5단계 초입 부분 아직도 가격은 빠지는 구간이다.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지만 가격은 조금 빠지는 구간이다. 가격이 조금 빠지고 안정화되는 듯 보였다가 또 뭐 금리도 다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순환 모형을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L자형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빠져나갈지 그것은 아무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면 뭐 전월세를 사는 것이나 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는다. 직거래 건수 빼고 23년씩 빼고 또 뭐 33% 기본 30% 23년씩 제끼고 이게 지금 대구 분위기. 3층이 40%, 3층은 40%, 나머지 층은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된다. 21년식 아파트 그리고 오랜 공백을 깨고 있는 아파트 좀 넘어가고요. 31%, 28%. 그리고 연식 좀 지나가는 것들. 대형 평형입니다. 이거 3억 3천이라서 이 평당 1,000만 원 아니에요. 평당 800만 원? 네, 뭐 평당 800만 원. 대형 평수들 그런 거래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직거래 건수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조금 많이 빠지는 거 30%. 롯데캐슬 레이크 7층 고점 대비 38%. 38%. 네, 오늘 한 30건밖에 안 됐지만 80여 건의 거래 중에서 3억 이상 아파트가 한 30건밖에 안 됐어요. 싼 아파트들. 그래서 아까 뭐 고령층이 집을 던진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현상은 분명히 더 오래된 집을 던지는 현상. 그게 대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 수치를 제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30%, 35% 가격 아래쪽에 35% 이상씩 빠지는 게 이 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거래되는 거 보면 한 35% 정도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35%, 40%. 직거래 아니더라도 1, 2, 3층도 아닌데 40% 빠지는 현상.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신생아 작년에 특례 나왔죠. 이번에 신생아 특례 나왔죠. 정부는 대출을 옥댄다 그러죠.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PF도 살려줘야 되고 한데 답이 안 나오죠 사실. 자,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요. 거래량 2월의 거래량 좋았다. 3월 거래량도 현재는 선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싼 것으로 거래가 많이 좀 치중되어 있다. 비싼 것의 거래는 그닥 늘어나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위에서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는 혁명의 혁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분양권 거래량 10건 중에 신고가 2건 있었고요. 신고가 비율보다는 지금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월, 3월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정책이 나와서 뭐 총선 뭐 특수라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거래로 거래가 많다. 분양권 거래도 좀 신고 좀 덜 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요 근래에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과 그것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전월세 비율을 보시면은 2년 전의 전월세 비율보다 지금 전세 비율이 더 낮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전월세 비율도 낮고 좀 이상한 현상이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계속 빠져. 2년 전과 나라는 형태로 전세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 금리, 코펙스 금리 내렸다고 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월세 거래도 많지 않죠. 아무튼 심상치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임대 거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상해요. 거래가 약간 늘었는데 임대 거래는 확 줄어든다. 정말 수요가 적정 수요가 1년에 12,000개가 아니고 1년에 결혼하는 8,000건, 8,000상 이 정도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요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적정 물량 아주 재미난 방식이 있긴 해요. 전출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반영해서 넣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이죠. 예.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그게 더 합당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